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코인은 파워레저입니다. 파워레저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인 간의 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을 위한 그런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고요. 호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만드신 분이 제마 그린 박사인데 파워레저는 상장하기 전부터 이미 뉴질랜드에 있는 최대 에너지 관련된 회사인 벡터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을 정도로 좀 약간 인정받고 탄탄하게 시작한 에너지 쪽으로는 그러한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에너지 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파워레저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파워레저가 한 달 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10월 21일에 국제 마이크로 그리드 협회에 가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전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야기를 한동안 좀 많이 나왔고 이제 들어봤습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뭔지 뭐 좀 잘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뭐지 이름만 들어봤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력망 같은 것을 좀 고도화시키고 기술화시켜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거죠. 에너지 낭비를 줄이게 된다면 결국은 에너지를 덜 개발을 해도 되는 지금처럼 누릴 수 있는 거고 결국은 탄소 배출량을 같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좀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관리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그리드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갔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소규모 지역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력 체계 그런 것을 바로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 많이 필요하냐? 대규모의 전력이 항상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군사시설, 병원, 그리고 뭐 상업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비상용 발전기를 뒀다면, 그런 것을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이 좀 불안정한 곳들, 도서 산간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전력 공급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외국에 비해서 많이 넓지도 않은데 한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체감은 못하겠지만 외국에서는 아주 절실한 곳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곳들도 시골 쪽으로 가면 전력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곳들이 많다고 하고요. 필리핀은 섬이 7,000개 정도가 됩니다. 지역적인 특성 자체 때문에 전력망을 다 깔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좀 진출하고 이제 수출 확장하기 위해서 좀 많이 애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다 이제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태양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피부로 많이 와닿지는 못해요. 오히려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태양광 패널 그게 폐기물이 더 안 좋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하기 위해서 산을 많이 깎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파괴다. 우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다 아파트 그리고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데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 듬성 있고 거대 도시들 아니고서는 그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은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그런 나라들만 해도 단독주택들이 더 많고 그런 데들은 태양광으로 해서 자가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또 그런 거대 땅덩어리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쉽지 않아요. 미국은 50개 주가 다 각자 따로 운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올해 2월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정전 사태, 특히 텍사스 주에는 엄청난 대규모 정전 사태가 그 도래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땐 옆주에서 남는 전력을 텍사스 주에 주지도 못했어요. 전력 그 공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는 그 자주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파워레저도 같이 국제 마이크로 그리드 협회에 가입을 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 자동차에 관계돼서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EU에서는 이미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는 1990년 대비해서 55%까지는 감축시키자.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도 2035년부터는 신규 자동차를 팔지 마. 그뿐만 아니라 그 연료, 한국의 선박의 연료에도 세금 붙이겠다,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EU부터 해서 이제 미국하고 이런 것들이 탄소 국경세를 다 매기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나라 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바로 얼마 전에 지난 7월 29일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EU하고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액이 약 1.1% 감소하겠다. 이게 1%? 이게가 아닙니다. 이게 약 71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이걸 우리 원으로 환산하면 8조가 넘는 돈이 됩니다. 되게 좀 그게 시작인 거지 끝이 아닌 거죠. 그걸로 인해서 타격받는 기업들이 당연히 많아지는 거고. 근데 그 EU, 미국 이런 데들에서 왜 그렇게 탄소에 민감할까? 왜 그렇게 민감할까에 대해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즉 파워레저 같은 코인이 나오는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체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저기 동남아나 유럽이나 호주, 러시아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 기후 변화 같은 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 상승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난 그 7월이었죠. 유럽에 엄청나게 홍수가 나서 160명 이상이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 좀 많이 그 피해를 받고, 이때 전기, 전화 다 끊기고 이랬는데, 이때 하루에 그 93mm 정도의 비가 왔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장마철에 우리는 시간당 30mm, 시간당 80mm 이런 정도로 우리는 여러 그런 것을 많이 겪어봐서 이제 익숙하지만, 유럽, 특히 독일을 비롯한 그때 피해 많이 봤던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이게 40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대기 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아찔한 거죠. 그리고 그 호주 산불 엄청나게 크게 났었죠. 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호주 산불 같은 경우에도 그때 탄 땅덩어리만 해도 우리나라 땅 면적만큼 해당할 정도의 땅덩어리가 타버렸습니다. 올해 터키에도 산불 좀 크게 났었죠. 터키 산불 났을 때 그 우리나라 그 어떤 분들이 이제 터키 배구 그 단에서도 활동했던 김연경 선수를 생각해서 김연경 이름으로 그 의연금이라 해야 될까? 어쨌든 지원금을 보내주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거의 매년이죠. 엄청나게 큰 면적이 늘 타고 있습니다. 근데 터키, 그리스, 미국 산불보다 더 심하게 탔던 것이 얼마 전에 러시아 시베리아 산불입니다. 터키, 그리스, 미국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많은 것이 계속 산불로 타고 있다는 거죠. 산불로 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제가 어떤 통계를 봤었는데 우리나라의 산불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실화라고 합니다. 담뱃불이라든지 그 농촌 지역에서 이제
밭이나 뭐 논 같은 거 태우고 그게 날아가서 타는 그런 사람의 실화 때문에 그 나오는 산불이 대부분이라면, 유럽이나 호주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서 정전기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자연 발화로 생기는 산불이 꽤 많다고 합니다. 즉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늘 엄청난 양의 산불이 타는 거죠. 그리고 산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산불 났는가 보다 싶지만, 미국, 호주 이런 데는 주택가까지 바로 다 덮치기 때문에 엄청 심각합니다. 즉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뭐 미국이나 EU라든지 다 우리 흔히 생각했을 때 돈 잘 벌고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더 탄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의 바탕에서 바로 이런 그 파워레츠 같은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다시 파워레츠 이야기로 돌아가면, 파워레츠는 호주의 청정 에너지 규제 기관 CER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하는 오스트리안 카본 익스체인지, 우리말로 하면 호주 탄소 거래소의 솔루션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하네요. 탄소 거래소라, 이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실 건데,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기업별로 적정 탄소 배출량을 딱 할당을 하고 난 뒤에 난 적게 썼어, 그럼 팔 수 있고, 넘어섰어, 그러면 더 사와야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을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테슬라가 완전 초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의 그 CEO, 전 CEO이죠 이제는, 제프 베조스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주가 상승으로 돈을 더 많이 번, 즉 테슬라의 주식이 많이 오른 가장 큰 이유를 탄소 배출권 판매라고 보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 정도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휴캠스라는 회사에서 탄소 배출권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휴캠스가 뭐 하는 회사냐? 우리나라의 질산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질산이라고 한다면 그냥 농사 지을 때 화학 비료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의 그 원료로 쓰이는 그 웨이퍼, 반도체를 만들 때서 웨이퍼를 닦는 세정제로도 질산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 반도체 성장과 더불어서 잘 나갈 수 있는,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기업 공정을 잘 처리해서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휴캠스의 영업이익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탄소 배출권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탄소 국경세, 탄소 줄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 그냥 유럽에서 한번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잘 익숙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파워레츠가 시작된 호주는 석탄하고 천연가스 수출이 세계 1위입니다. 이번에 중국과의 분쟁도 있었죠. 결국은 보이콧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중국이 이제 100개 들고 다시 호주에서 석탄 수입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석탄 수출 1위인 호주에서 총리죠 스콧 모리슨이 작년에 2020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제를 해칠 수도 없고 그리 해서는 안 된다. 이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배출량 감소해서 호주 경제를 약화시키지 않고 강화하는 길은 비용적으로 효과적인 저탄소 배출과 마이너스 배출을 위한 기술 경쟁이다. 즉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말만 떠든 것이 아니라, 그때 같이 발표한 게 향후 10년간 18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게 약 15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 발표를 했고, 물론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은 많이 있지만 올해 다시 스콧 모리슨 총리는 그 시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다시 블록체인 넘어오면,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런 기대를 안고 파워레츠의 가능성을 계속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 파워레츠에서 지난 7월에 두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7월 12일에도 발표하고 14일에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 파워레츠가 개발된 기본 베이스는 이더리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ERC20 토큰인데 근데 이걸 솔라나로 갈아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싹 이제 이더리움 뭐 바로 솔라나 짠 이게 아니라 그래도 스테이킹 해놓은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있는 것들 그냥 두겠다. 근데 앞으로 우리는 계속 솔라나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분간 양립인 거죠. 이때 그 개발자인 제마 그린 박사는 어떤 말을 했냐면, 자,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보다 수만 배 빠르지만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에너지도 더 효율적이다 말이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명 중 일부는 우리 자신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이더리움이 여러가지 뭐 가스비라든지 그런 문제 뭐 이야기 나오면서 여러가지 이제 계속 물론 비트코인만큼의 그런 그 작업 증명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인 것으로 그래서 솔라나로 갈아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2017년에 ICO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이미 지금 뭐 바이낸스, 뭐 후오비 같은 거 비롯해가지고 꽤 많은 곳에 상장은 되어 있는데, 근데 약 70% 가까이 거래되는 것이 바로 업비트더라고요. 업비트 좀 시가총액이 약 4,200억 정도 수준이던데, 업비트에는 이제 17년 11월 14일에 시가 245원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자마자 처음에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18년 1월 7일에는 고가 3,16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19년 계속 쭉 내려가서 2020년 1월 3일에는 39.2원까지도 떨어졌다가 그때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2020년에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많이 오르진 않고요. 한 번째 펌핑 받은 거 있지만 거의 100원대 정도의 수준을 좀 지키고 있다가 역시 2021년 올해 되면서 이제 쭉 꾸준하게 상승세가 되었고 4월 10일에는 고가 917원까지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번 조정 받았는데 6월 하락장까지 같이 쭉 돼서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300원 수준 정도는 좀 지키다가 얼마 전에 11월 15일에 이제 한번 쫙 올랐죠. 이때 뭐냐면 바로 코인베이스 상장입니다. 코인베이스 상장이라는 호재가 딱 터지니까 바로 쫙 오르면서 잠시 1200원을 뚫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900원대에서 이제 집회가 되냐 마냐 이제 거기서 이제 잠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이제 시세를 볼 수가 있고요. 분명히 에너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워레츠가 지금 기술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이미 어디냐 전 세계 전 세계 11개국에 30개 이상의 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부터 해가지고 동남아 쪽하고 같이 그래서 에너지 환경 쪽 특히 EU 쪽의 반응이나 미국 쪽 반응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시장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파워레저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되게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눈여겨 보려면 국내 기사들만 보지 마시고 외국발 외신 기사들도 좀 더 많이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